네, 시간이 좀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은 유니티 기반 AI ML 실전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맡은 저는 김한얼이고요. 이제 유니티 내에서는 스카이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엔진 팀에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맡는 업무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제 AI와 ML 관련된 그런 기술 지원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공했던 거는 강화학습을 전공했었고, 이후에 이제 AI를 이용한 이제 메디컬 이미징을 한 10년 정도 연구했었고요. 이제 유니티 와서는 게임 AI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저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해커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커톤 하나씩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혹시 저랑 해커톤 하실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요즘 제일 핫한 에이전틱 AI가 유니티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온디바이스에서 이런 에이전틱 AI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센티스 스킬스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이걸 적용한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전틱 AI, 유니티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일단 에이전틱 AI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저희의 이제 이 엔지니어링, 에이전틱 AI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LLM이 나왔을 때 우리 모두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 당시에는 에이전트한테 이제 페르소나를 부여를 잘하고 응답을 잘 얻기 위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작성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만 해도 되게 중요했던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저희가 레그나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컨텍스트를 LLM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주입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름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고 컨텍스트를 넘어서 이제 툴 콜링, 그리고 메모리, 그 다음에 어떻게 검증하고 이렇게 구현을 하는지에 대한 이 루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까지 우리가 점점 이런 과정으로 진화를 해왔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유니티 AI에서는 어떻게 에이전틱 AI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유니티 AI 어시스턴트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적용한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베타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니티 엔진 내에서 여러분들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손쉽게 게임을 만드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공하는 유니티 에이전트는 좀 특별한 점이 가끔씩 이제 물어보세요. 다른 클로드 코드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포함된 스킬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니티는 게임 엔진으로 20년 넘게 유지가 됐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녹여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유니티에 특화된 답변을 얻어내실 수 있다가 좀 중요 포인트인데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에이전트와 MCP 서버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에셋들을 생성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니티 AI 어시스턴트를 이제 지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서 사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공하는 에이전틱 AI는 어떻게 안에 이제 루프가 구성되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AI한테 인풋을 주면 에이전트는 한 번에 LLM을 통해서 답변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런 AI 루프를 통해서 답변을 생성을 하는데요. 일단 환경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하고 계획을 짜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참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엔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히스토리도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내 프로젝트에 이제 널리지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특정 작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스킬스도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을 또 수행하기 위한 툴 콜링도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롱텀 메모리도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특화된 그런 답변들을 내놓을 수가 있는 그런 AI 루프가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스킬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스킬스는 사실은 그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식을
마크다운 형태로 잘 저장해 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특정 작업이나 워크플로우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듈화된 지침, 그리고 스크립트, 또 리소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니티 AI 어시스턴트에서는 다양한 스킬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뭐 픽셀 기반의 어떤 아트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뭐 스프라이트를 제작해 달라,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주고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3D 씬을 만들어 달라라는 등의 유니티에 특화된 이런 스킬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스킬스가 유니티 AI의 핵심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파트인 온 디바이스 AI/ML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게임 제작 부분에서 우리가 코드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에셋을 생성하거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였는데요. 저는 좀 더 문제를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AI ML 모델을 우리 앱에 넣기 위해서 어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걸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이제 온 디바이스 AI 추론과 클라우드 AI 추론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이런 프론티어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라미터 수가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모델에 적합한 게 클라우드 모델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데이터가 서버로 넘어가서 보안에 리스크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어떤 운영 비용이 가변적으로 막 증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벼운 모델을 사용할 때는 굳이 클라우드를 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인퍼런스 엔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간단한 음성 인식이나 음성 생성, 그리고 작은 LLM 모델을 타이니 LLM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델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온 디바이스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추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있어서도 분명 강점을 가지고요. 사용자들도 이제 좀 안심하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클라우드 비용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유니티 센티스라는 패키지인데요. 이제 유니티 센티스는 유니티 6에서 정식으로 제공되는 패키지입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이제 모델은 라이트 RT, 토치, 그다음에 오닉스 이런 모델들의 임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닝한 이런 딥러닝 모델을 손쉽게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다양한 플랫폼, 이를테면 데스크톱, 콘솔, 모바일, 웹에서 굉장히 쉽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 백엔드도 CPU, GPU를 간편하게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직렬화 아니면 암호화 아니면 양자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센티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딥러닝에 할 수 있으면 센티스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멀티모달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이나 자연어 처리 모델, 컴퓨터 비전 모델, 오디오 처리 모델, 그다음에 시계열 처리 모델, 아니면 강화학습까지도 모두 센티스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가장 사실 이 병목은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써야 된다는 그런 점이 사실 제일 큰 병목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1, 2년 동안 계속 센티스를 가지고 계속 이런 유나이트 발표를 했었는데 고객분들께서는 너무 좋아, 너무 재밌겠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나는 딥러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구현해? 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이런 AI ML 모델을 유니티로 가져오기 위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좀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허깅 페이스와 깃헙 이런 데서 이제 모델을 열심히 찾아서 이제 논문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된 다음에 데이터셋을 준비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모델을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오닉스로 이제 컨버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론 코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드가 그리고 이 모델이 최적화되게 동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 각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처음 모델을 찾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깅 페이스, 깃헙, 그다음에 만약에 요즘에 좀 중국에서 개발된 모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델스코프라는 사이트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의 추천은 허깅 페이스에서는 유니티 센티스라는 태그를 검색하시면 이제 센티스에서 적용되는 모델을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깃헙에서는 뭐 최근 공개된 이런 AI 학회 같은 경우에 코드를 같이 공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델을 이제 변환하는 방법에는 파이토치에서 파이썬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CLI 기반의 두 가지 툴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깅 페이스에서 나온 옵티멈 CLI라는 툴인데요. 이걸 활용하시면 아래와 같은 예시와 같이 옵티멈 CLI, 익스포트 오닉스, 그다음에 모델명 그리고 옵셋 버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시면 손쉽게 이제 오닉스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리브라는 툴도 있는데요. 이 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툴이고 역시 CLI 기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툴을 또 사용하시려면 이런 파라미터의 정보들이나 어떤 옵션들의 정보를 또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모델을 편집하는 방법인데요. 모델을 직접 편집할 때는 파이썬 레벨에서 직접 모델을 뜯어 고치시거나 그게 좀 어려운 경우에 이를테면은 추론 코드도 없고 오닉스 웨이트 값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오닉스 그래프 서전이라는 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툴은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서드파티 툴이고요. 특정 레이어를 없앤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노드를 따로 연결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나머지 영역은 좀 더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파인 튜닝을 하거나 인퍼런스를 하거나 프로파일링을 하실 때 더 많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해당 모델의 학습 레시피도 저희가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얘가 잘 계산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추론 부분에서는 실제로 모델의 입력값과 출력값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파이썬의 입출력을 비교하고 그 코드를 그대로 유니티에 가져왔을 때 입출력을 그대로 또 비교해서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를 비교한 다음에 내가 올바르게 포팅을 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은 시간도 사실 좀 많이 들고요. 전문성도 좀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프로파일링 부분은 사실은 ML 개발자분들께서는 유니티로 뭔가 하시려고 하면 유니티에 또 익숙치 않으셔서 유니티의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또 고민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빌트인 프로파일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실제로 병목 형상들을 확인해서 코드를 고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좀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들이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ML 모델을 유니티로 가져오는 것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게 너무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이런 AI ML 모델들을 쉽게 포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센티스 스킬이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 깃허브에 올려놨고요. 이제 무료로 이제 연동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제가 구현한 이 센티스 스킬을 어떻게 하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에이전틱 AI 룹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서 에이전트는 인풋을 받아서 이제 환경을 인식하고 인지해서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액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구현했던 센티스 스킬은 아래에 위치한 이 스킬스를 좀 더 보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센티스 스킬을 사용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장점은 여러분들이 AI, ML 전문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모델을 구현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티스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센티스가 지원하는 이런 연산자들의 이런 집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연산을 지원하는지를 사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호환성 검증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호환성 검증 부분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후 처리에 대한 최적화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디오 모델이나 비전 모델이나 랭귀지 모델의 특성을 반영한 파이프라인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추론하다 보면은 뭐 이를테면 케이블 캐싱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센티스만의 어떤 비동기 실행 아니면 연산 분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도 모델에 맞게 알아서 구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앱이 웹용이냐 아니면 모바일이냐 데스크톱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GPU 가속을 사용할지 아니면 CPU를 사용할지도 저희가 결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좋은 프론티어 모델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토큰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 좀 토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센티스 스킬을 도입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의 전공법을 저희가 딱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토큰을 아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경제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센티스 스킬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저는 이제 오픈 웨이크 워드라는 모델을 센티스로 가져오고 싶어서 센티스 스킬을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좌측은 스킬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오프스 4.8의 결과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결론 부분을 보시면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대로 통째로는 어렵고 전처리 분리가 정석이다라는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1번 멜이라는 항목을 보면 위험하다.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 계열 연산은 센티스 미지원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떴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센티스는 최신 버전에서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를 오프스 4.8 모델도 사실 제대로 컨텍스트를 참조하지 못해서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센티스 스킬을 사용하면 우측과 같이 바로 두 번째 라인처럼 이 모델은 유니티 센티스 2.6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간단히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존의 센티스 스킬에서 어떤 적어놨던 이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답변을 작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각 단계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딸깍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각각의 단계를 저는 스킬스로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단계를 한 개의 프롬프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 스카우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찾은 모델을 이제 주소로 주시고요. 이 모델을 센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줘라고 하면 이 친구가 완벽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파인 튜닝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셋에 폴더를 지정하시거나 URL을 지정하고 파인 튜닝 해줘라고 하면 또 완벽하게 파인 튜닝을 진행해 줍니다. 그다음 모델 변환 부분에서도 이 모델이 센티스에서 동작하도록 변환해줘라고 해주면 잘 변환을 해주고요.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이 모델의 센티스 추론 코드와 신을 작성해줘라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링 단계에서는 이 모델의 병목 현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최적화를 진행해줘라고 하면 완벽하게 이 모델의 백엔드도 정해주고 속도도 측정해서 어떤 걸 사용할지 얘가 정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스카우트 단계에서 제가 정의한 스킬스의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받기 전에 가려내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이 뭐 몇 기가 되는 경우에는 이 모델을 다 직접 보면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받기 전에 좀 가려내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다운로드 없이 검사하는 방법을 넣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라이센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라이센스 부분도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어떤 언어를 지원하는지, 다국어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체크를 해보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 모델과 안 되는 모델을 빨리 판단을 합니다. 특히 SSM 계열은 구조적으로 변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계열의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실패인가 이것도 모델을 아까 수정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수정해서 이게 동작할 수 있는지도 판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델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스킬로 바로 넘기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은 특정 이 주소를 주고
이 모델이 센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줘라고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중요한 점들을 위주로 좀 설명드리면, 일단 이제 레시피를 발굴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이제 모델의 레시피를 찾아서 얘가 완벽하게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할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 레시피 기반으로 이제 먼저 시도를 해보고 실패한 경우에는 이제 범용 코드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 결과값을 보고 어큐러시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판단조차 이 친구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수백 에폭을 돌려서 마무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번의 에폭으로 끝나는지도 이 친구가 다 판단을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마무리해 주고요. 그리고 양자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양자화에 대한 부분들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래와 같이 이 모델을 해당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해줘라는 한 가지 명령으로 손쉽게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모델 컨버트 부분입니다. 모델 컨버트 부분은 이를테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유니티가 인식할 수 있는 모델 형태로 변환을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뭐 파이썬 기반으로 직접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 옵티멈 CL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올리브라는 툴도 얘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기가가 넘어가면 좀 많이 로딩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량에 대한 제한 부분들도 이 친구가 좀 제한을 둬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LLM 같은 경우에는 KB 캐싱까지 포함해서 익스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3중 일치 검증 부분인데요. 실제로 파이썬 레벨에서 했던 모델의 실행 결과, 그리고 오닉스로 변환한 다음의 실행 결과, 그리고 센티스로 실행한 결과, 이 3중 결과를 비교해서 실제 모델이 올바르게 변환이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루틴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퍼런스 파트인데요. 추론 코드는 이제 보통 LLM으로 추론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센티스 이전에 저희가 인퍼런스 엔진 또는 바라쿠다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했었던 코드로 잘못 참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최신 버전 기준으로 추론 코드를 잘 작성을 해주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센티스는 CPU 또는 GPU에서 추론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의 성능을 모두 측정을 해서 어느 성능으로 추론을 해야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주는 로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은 첫 번째 실행할 때 굉장히 느리거든요. 메모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워밍업 코드가 필요한데 이런 워밍업 코드 부분도 이제 구현이 되게 해놨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모델을 직렬하는 부분이나 암호화하는 부분까지도 사용자가 이제 원하면 해주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파일링 부분인데요. 프로파일링 부분에서는 일단 측정을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빌트인 프로파일러를 이용해서 스냅샷을 캡처를 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병목이 없는지, 메모리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GPU가 이제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해놨는데 그 CPU에서 GPU로 왔다 갔다 하는 폴백 현상 때문에 더 느려지는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정 기반으로 어떤 형식의 백엔드를 쓸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측 기반으로 어떤 백엔드를 쓸지를 정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문제점, 병목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이 프로파일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단계도 아래와 같은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기록들을 좀 제가 MD 파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모델 스카우트 단계에서는 실제로 제가 줬던 링크에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기가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얘가 판단을 하고요. 변환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오닉스와 그 다음에 토치와 그 다음에 센티스와의 이런 차이점을 얘네들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추론 코드 단계에서도 어떤 코드를 추론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토크나이저를 쓸지도 자동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프로파일링 단계가 되게 유익한데요. 실제로 이 실험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CPU로 돌렸을 때는 이 정도 속도가 나왔고 GPU에는 이런 속도가 나왔으니까 당신이 어떤 백엔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실측 기반의 결론을 제공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면 이런 이제 결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센티스 스킬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테스트했던 환경은 유니티 6 4.8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센티스는 최신 버전이 2.6.1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로는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했고요. 제가 구현한 5가지 센티스 스킬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모델이 좀 많습니다. 12가지 정도 됐는데요. 실제로 이걸 준비하면서 12가지 모델을 센티스로 가져오기까지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디오 모델인데요. 첫 번째 모델은 오픈 웨이크 워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핸드폰에 뭐 알렉사, 시리아라고 부르면 우리가 응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단어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얘는 상시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단어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모델로 저는 Hey Unity라는 데이터로 한번 학습을 해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Unity. Hey Unity. Hey Unity. Hey Unity. 네, 다양한 Hey 억양으로 Unity. 네, 해봤을 때 이렇게 인식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Hey Unity라는 단어 이외에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어떤 단어든 이렇게 하시면 손쉽게 학습을 해서 이렇게 웨이크 워드를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레로 VAD라는 아이인데요. 이 모델은 이제 음성 구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모델과 약간 연속성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얘를 한번 깨우면 그 다음부터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얘가 대기 상태가 돼야 되고 음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음성이 끝나면 이제 어떤 청크를 이제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보이스 어시스턴트의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레로 VAD라는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해당 주소에 있는 이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 모델을 센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줘. 그다음에 이 모델을 동작하도록 변환해줘. 추론 코드와 씬을 작성해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병목 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적화를 진행해줘라는 4가지 프롬프트만 사용해서 구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이제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오프스 4.8만 사용했을 때는 이 레이어가 있으니까 센티스를 사용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신 센티스 버전에서는 이 레이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아키텍처는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 그리고 CNN, LSTM 기반의 모델이 되겠고요. 실제로 데모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티 AI로 이미지를 URP 씬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떤 음악이 깔린 부분에서는 조용하게 있다가 음성이 딱 발현이 되니까 바로 초록색 버튼으로 이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이 모델 자체가 정말 많은 다국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따로 파인 튜닝 없이 그대로 쓰시면 좋은 모델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음성을 전사하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보통 위스퍼라는 모델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위스퍼라는 모델은 오픈AI에서 공개한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공개한 굉장히 좋은 스피치 투 텍스트 모델인데요. 실제로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엔코더와 디코더, 트랜스포머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냥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여기서 파인 튜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100개의 언어 음성을 다 가진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에 특화된 데이터셋을 좀 더 추가로 파인 튜닝 해본 결과였는데요.
여기서는 오른쪽과 같은 이 데이터셋을 구했고 이거 기반으로 학습된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나이트 서울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시면 오리지널 버전을 사용하면 오늘 유나이트 서울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시물로 환영합니다라고 좀 오역된 잘못 이제 인식한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파인 튜닝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올바르게 인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좀 더 어떤 특정 언어의 어큐러시를 올리기 위한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주시면요, 충분히 이렇게 파인 튜닝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음성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음성 생성에는 이제 파이퍼라는 모델이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이퍼는 용량이 되게 적습니다. 음성을 이렇게 내뱉지만 용량이 한 20메가, 30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적은 모델인데 아무래도 용량이 적다 보니까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구동될 정도로 굉장히 간소화된 모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모델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데이터셋을 준비해서 한국어로도 트레이닝을 간단히 해봤고 몇 가지 이제 문장을 가지고 한국어를 어떻게 TTS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프롬프트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해당 URL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모델을 해당 URL의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해줘라는 명령어만으로 파인 튜닝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이 사실 1,500개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고품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고품질의 모델과 데이터셋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한글 모델로도 트레이닝 하실 수가 있고, 간단한 이런 작업 명령들을 트레이닝 하셔서 이제 한국어로도 만드는 그런 기기들에 충분히 디플로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보여드렸던 모델보다 훨씬 더 조금 성능이 좋은 최근에 공개된 슈퍼토닉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한국에서 개발한 TTS 모델입니다. 그래서 31개 언어를 지원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플로우 매칭 4 그래프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고요. 실제로 얘는 10개의 보이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글과 일본어를 활용한 좀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君が代は世代にや時代にさざれ石の輪となりて苔の結まで 네, 이런 식으로 31개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 용량은 한 100메가가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비전 모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모델은 보통 욜로 모델을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욜로 모델은 라이센스가 그렇게 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좀 제약이 많은데요. 최근에 RCLR에서 공개된 그 모델이 좋은 게 하나 있어서 이거를 한번 포팅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해당 모델은 이제 최근에 이제 GitHub에서 공개가 됐고, 해당 주소를 가지고 이제 똑같이 프롬프팅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해당 주소의 모델을 센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줘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또 파인 튜닝까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제가 바랬던 건 뭐냐면 유니티 내에서의 특정 캐릭터를 추적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한번 명령을 해봤는데요. 그 RFDETR이라는 모델 중에 나노 제품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노 모델을 유니티 스왓 캐릭터를 증강해서 파인 튜닝 해주라고 프롬프팅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작업하는 유니티 프로젝트 내에 스왓이라는 캐릭터를 얘가 인지를 해서요, 좌우 양옆 다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 캐릭터인 에이미라는 캐릭터도 얘가 좌우 양옆으로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 클래스를 분별하는 데이터셋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측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하기 전에는 이제 person이라는 어떤 클래스를 추적을 하면 모든 캐릭터를 다 추적을 하는데요. 우측에 스왓이라는 프롬프팅을 통해서 우측에 스왓이라는 이 클래스를 추적을 하게 되면 스왓 캐릭터만 정확하게 추적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 데이터셋을 뭐 어디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유니티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인지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증강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도 아파치 2.0이라서 훨씬 상업화에도 적합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샘 모델인데요. Efficient SAM3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 샘 모델은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2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데요. 이걸 모바일로 조금 증류한 모델이 Efficient SAM3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강아지를 바운딩 박스로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사람을 바운딩 박스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 프롬프팅 통해서 뭐 도그, 우먼 아니면 크리처라고 프롬프팅 하시면 거기에 맞는 객체를 추적해 주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어떤 객체를 오래 클릭하면 이 객체를 따주잖아요. 그 기능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모바일에서요. 그래서 이런 Efficient SAM3 모델도 다음과 같은 이제 스킬스를 통해서 쉽게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랭귀지 모델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Multilingual E5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름에서와 같이 100개 언어의 텍스트를 추출을 하고요.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래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어떤 질문하는 문장과 비슷한 문장을 찾아서 이 확률 기반으로 리트리버된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로 왼쪽에 4개의 프롬프팅만으로 다음과 같이 데모를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는 텍스트 임베딩이었는데 지금은 멀티모달 임베딩이라서 이미지의 임베딩도 지원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애플에서 개발한 모바일 클랩 2라는 모델인데요. 여기서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벡터 공간에 매핑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지를 던져서 텍스트를 검색하거나 텍스트를 던져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사진을 주면은 거기에 맞는 텍스트와 일치하는 카나 플라워나 이런 것들을 높은 확률로 찾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 모델을 이제 저희 XR 장비 메타캐스트 3에서 실제로 구동을 해봤는데 잘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온 디바이스에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펑션 젠마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펑션 젠마는 자연어 기반으로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펑션 콜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3시 방향으로 10만큼 전진해라고 프롬프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펑션 콜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mov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3시 방향의 디스턴스는 10이다라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마 최근에 이제 게임 중에서 동료 NPC와 같이 전투 게임을 하는 FPS 게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10시 방향으로 이동하자. 지금 너한테 구급 상자가 있니? 저쪽 누구 적을 공격해? 이런 자연어 기반의 질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 툴콜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캐릭터들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따라오고 이런 동작들을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 모델을 그냥 임포트하시면은 동작을 하지 않는데 스킬스 내에서는 이 모델을 이제 변경을 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킬스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 모델보다 조금 작은 이제 SLM 모델 중에서는 Q13 모델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의 좀 중요한 좋은 점은 이제 싱킹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을 바로 제너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좀 더 고품질의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자연어로 이제 이해하고 응답하는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애플에서 공개한 Fast VLM 모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영상을 플레이하면서
describe what you see in one sentence라고 질의를 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얘가 해석을 해서 텍스트를 보여주는지 한번 데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 타임 고스트라는 데모 영상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실시간으로 이 영상을 해석해달라고 했더니 아래와 같이 이 장면에 대해서 해석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응용하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화면에 대해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비주얼적인 컨텍스트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모델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AI 에이전트를 또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하고 그리고 얼굴을 움직이는 것까지 이런 모델들을 온 디바이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 발표에서는 각 모델의 이제 구현 내용들만 보여드렸지만 조만간 저희가 또 꼬꼬무라는 또 컨텐츠가 또 업로드될 예정인데 그 단계에서는 제가 이 모델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온 디바이스에서 AI 에이전트 코드를 직접 구현하고 직접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데모를 또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공개했던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다음 QR코드 그리고 주소를 통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AI ML 모델들을 센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앱에 디플로이해서 사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